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캐시슬라이드 서비스라는 엔티티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정윤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대거와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이트를 통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표 제목을 조금 바꾸고 시작하려고 해요. 무엇이 좋을까요가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발표 제목을 좀 바꿨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거가 무엇인지, 코인이 무엇인지, DI를 처음 접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비기너분들을 위한 세션을 준비하였음을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목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대거나 코인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들을 보고 예제까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저도 비기너분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리서치를 진행을 하면서 자세히 대거와 코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CS나 자바 공부를 조금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리플렉션, IOC,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 등 DI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거2와 코인의 장단점을 예제와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좀 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빨리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DI 친구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죠. 먼저 저희가 이 디펜던시 뜻을 살펴보자면 영어 단어 뜻 그대로 의존 상태, 종속물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알아볼 의존성이란 코드에서 어떤 두 모듈 간의 연결, 그 두 클래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의존성이 크다는 것은 두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높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예시로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옆에 재료, 머티리얼 클래스가 있고 커피 클래스가 있을 때 제가 라떼를 만들고 싶어서 커피 클래스에서 머티리얼 클래스의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밀크 메서드나 에스프레소 메서드를 가져다 쓰는 것, 이것이 커피 클래스는 머티리얼 클래스의 의존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또 코드로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클래스에서 머티리얼 클래스의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밀크 메서드나 에스프레소 메서드를 가져다 쓰는 것, 이것이 커피 클래스는 머티리얼 클래스의 의존도가 있다, 의존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머티리얼 클래스의 밀크 메서드가 실행하는 내용이 변동이 되면 커피 클래스의 메이크 라떼 펑션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DI의 인젝션 주입, 저희는 이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의존성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의존성 주입이란 그림처럼 외부에서 의존 객체를 생성하여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떼 객체 안에서 새롭게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생성한 객체를 라떼 객체에서 쓸 수 있도록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객체를 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만들어 놓은 의존성을 주입하여 가져다 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의존성 주입이란 두 개 이상의 모듈이나 클래스 간의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주입하는 것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필요한 모든 것들을 라떼 클래스에서 다 만든다면 라떼를 만들기 위한 재료 객체들 중 하나의 모듈이라도 변경됨에 따라서 이런 지금 라떼 객체들이 큰 모듈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처럼 에스프레소 객체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라떼 클래스와 아메리카노 클래스에서 새롭게 만들어 썼던 에스프레소 객체 내용도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이게 이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서 쓴 클래스들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두 개의 모듈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최악의 경우 모듈이 100 플러스 n개일 때 하나의 모듈 변경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듈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의존도는 꽤나 큰 작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DI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여 이렇게 객체를 밖에서 생성해서 주입하면 하나의 모듈이 변경되어도 다른 모듈들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유지보수 용이에 대한 장점을 예로 많이 들고는 해요. 그래서 뉴를 이용한 생성자를 라떼 안에서 하는 걸 없애고 모듈 내에서 다른 모듈들을 초기화하지 않고 DI를 사용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생성된 객체를 창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객체 생성을 외부에서 하고 필요한 곳에 주입하여서 사용하면 클래스의 독립성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클래스의 테스트도 가능하고 재사용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제 각각 그림에서 보시면 각각 라떼와 아메리카노 객체, 에스프레소 객체도 주입하여 사용하는데 아까 같은 뭐 변경사항이 있었다 해서 그게 에러가 생긴다 하면 주입을 저렇게 끊으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스 객체도 넣을 수 있고 저렇게 의존도를 끊거나 주입시키기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I는 이렇게 유전성이 있는 객체의 제어를 외부 프레임워크로 돌리면서 IOC의 개념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IOC는 DI를 이제 공부하려고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꼭 보게 되는 개념인데요. Inversion of Control, 제어 역전의 준말입니다. 제어 역전이라고 하면 라떼 객체를 개선하거나 추가하는 사항이 있을 때 라떼 객체 안에서 변경이나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생성된 객체들을 수정하고 주입하여 라떼 객체를 바꿈으로써 라떼 객체의 주도권이 라떼 객체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제어에 의해서 변경됨으로써 제어의 역전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길었던 DI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넘기고요. 이제 대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의존성 주입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은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컴파일 단계에서 의존성을 주입하고 구현체를 생성해주고 실행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대거2는 대거1에서 디벨롭된 라이브러리이고 대거1은 스퀘어에서 처음 만들었고 그 대거1은 포카에서 구글이 만든 대거2가 오늘 알아볼 친구입니다. 먼저 잠깐만 짚고 대거1을 짚고 넘어가자면 대거1의 기능은 자바 리플렉션을 통해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정의된 종속성의 객체를 삽입하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 대거1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리플렉션 자체가 느리다는 것. 이 리플렉션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대거 설명에서 컴포넌트나 서브 컴포넌트에서 인젝트된 것을 찾아 검색해서 주입하게 되는데 이게 이 리플렉션으로 분석해서 찾아가지고 종속성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인젝트된 정의된 종속성 객체를 삽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느릴 수 있다라고 해서 단점으로 많이들 거론을 하고요. 둘째, 런타임의 종속성을 런타임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크래시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런타임 중 그래프 구성을 해서 성능 저하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사용 요청일 시마다 발생하고 이는 대거1 사용자가 주입을 하기 원하는 모든 의존성들에 대한 모듈들을 정의를 하고 이를 그 의존성 그래프에 로드한 뒤에서 필요에 의해 그 내용물들을 또 타깃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말만 들어도 이 긴 작업들을 런타임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런타임에 크래시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단점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진짜 대거2는 뭐냐 이런 대거1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거2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거2는 DI 라이브러리를 했고 또 대거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소스 코드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빌드하는 동안 컴파일된 파일을 읽는 방법입니다. 대거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컴파일 과정에서 DI를 주입하고 물론 어노테이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컴파일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지만 런타임 과정에서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순수한 자바로 이루어져 있고 대거2에서는 리플렉션, 아까 느리다고 했던 리플렉션이 제거돼서 디펜던시 그래프, 의존성 그래프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의존성을 제공하는 클래스는 자바 X 인젝션 패키지를 사용하여 빌드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성된 것이 컴파일판에서 가능한 오류 검사를 용이하게 하고 생성된 코드는 직접 우리가 짠 것처럼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거 1과 다르게 프로바드 설정이 없이 편하게 그래들에서 추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거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필수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가 해요. 첫 번째로 인젝션, 계속 말하게 되는 인젝션이죠. 의존성 주입을 요청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주입을 요청하면 연결된 컴포넌트가 모듈로부터 객체를 생성하여 넘겨주도록 하고요. 컴포넌트, 그리고 연결된 모듈을 이용하여 이 컴포넌트는 연결된 모듈을 이용하여서 의존성 객체를 생성하고 인젝트 어노테이션으로 요청하면 인스턴스에서 방금 말한 그 연결된 모듈을 이용하여 의존성 객체를 생성한 것을 주입합니다. 컴포넌트는 인젝트와 모듈 사이의 다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의존성을 주입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음으로 서버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가 계층 관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는 이너 클래스 방식의 하위 계층 컴포넌트이고 대거의 중요한 컨셉이 아까 그 의존성 그래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모듈은 의존성을 제공하는 메서드들을 가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관련되어 의존성 객체를 생성하고 대거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봤을 때 의존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생성 후 스콥에 따라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이 스콥은 생성된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그리고 프레그먼트 등으로 화면의 생명 주기에 맞춰서 사용하게 됩니다. 모듈에서 스콥을 보고 객체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스 어노테이션으로 의존성 객체를 생성한 메소드들을 정리합니다. 해당 어노테이션이 달린 메소드들은 대거 어떻게 의존성에 맞게 객체를 만들고 제공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 좀 볼게요. 네, 그래서 방금 줄줄줄 말씀드린 거를 좀 그림으로 쉽게 나타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되시라고 그림을 한 개 본다면 공급자, 연결해주는 제공자, 주입받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모듈이 공급자가 되고 그 안에 한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그 연결되는 제공자, 그리고 인젝트가 주입받는 소비자, 주입을 받아서 소비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의존성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모듈로 어노테이션된 클래스는 삽입할 수 있는 객체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는 프로바이즈로 어노테이션된 메소드를 정의하고 소비자와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모듈과 인젝트를 연결해주는 컴포넌트는 어노테이션이 달린 인터페이스 객체 제공자 모듈과 의존성을 소비하는 클래스 사이의 연결을 정의합니다. 연결을 정의하고 이 연결에 대한 클래스는 대거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주입받는 소비자 인젝트 어노테이션은 의존성을 정의하는 데 사용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입을 요청하여서 연결된 컴포넌트 컴포넌트 제공자가 공급해주는 모듈로부터 객체를 생성한 것을 넘겨받아서 주입되도록 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대거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또 그림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카페 라떼를 만들어 먹으려면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입하는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먼저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에스프레소를 이제 커피로 뭐 아메리카노 되거나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커피에다 밀크까지 넣는다면 이제 저희가 보통 먹는 라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이런 그림으로 대거를 설명한다고 했냐, 이런 거는 계속 제가 위에서부터 그냥 말만 해드렸던 건데 보시다시피 파란 상자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는 대거에서 키포인트인 디펜던시 그래프, 의존성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종속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와 C에 의존하고 B는 D에 의존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거가 객체가 생성되는 암묵적인 순서를 의존성 그래프를 통해 만들기 때문에 약간 쉽게 파고 들어가고 따라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라떼는 밀크와 커피에 의존하고 커피는 에스프레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진짜 예제 코드를 보시면 각각 밀크,
에스프레소 커피 클래스가 있고, 커피 클래스는 에스프레소 객체를 매개변수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라떼 클래스는 인젝트 어노테이션을 생성자에 따라 사용하는데, 이는 생성자가 클래스 생성 중에 모든 매개변수의 의존성을 모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듈 드링크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요. 그래서 모듈은 의존성을 제공하는 메서드들을 가진 클래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컴포넌트에 연결되어 의존성 객체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제공해야 될 메서드들을 정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프로바이스 어노테이션에 달린 메서드들은 저희가 코딩을 할 때 가져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거가 어떻게 의존성에 맞게 객체를 만들고 제공하는지를 알려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프로바이스 어노테이션으로 의존성 객체를 생성할 메소드들을 정의하고 반환 타입에 따라 컴포넌트가 검색하여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인젝트와 모듈 사이의 다리라고 말씀드렸던, 제공자라고 말씀드렸던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재정의된 인젝트 메서드를 사용하여 객체의 의존성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컴포넌트는 미리 정의한 모든 타입의 인스턴스를 주기도 하고요.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은 인터페이스에만 달아야 하고, 그리고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모든 모듈이 달린 클래스 목록을 적어야 됩니다. 저기 옆에 드링크 모듈을 가져와서 쓴 거를 볼 수가 있죠, 모듈스를.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모듈들 중 하나라도 없다면 컴파일단에서 에러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들은 컴포넌트에 포함된 모듈을 통해서 의존성의 범위를 알 수가 있고, 컴파일단에서 그런 게 없다면 에러가 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컴포넌트를 초기화해주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위에서 드링크 컴포넌트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거에서 그렇게 되면 대거 드링크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컴포넌트에서 드링크 모듈을 만들어서 연결을 했었잖아요. 사실 대거 컴포넌트를 소개한 부분은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에 온크리에이트에서 안 하고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빼서 온크리에이트에서는 그냥 밑에 빨간 줄 위에 있는 라떼 컴포넌트.인젝션 디스라는 부분만 호출을 해도 돼요. 근데 일단 저희는 예제니까 메인 액티비티 온크리에이트에서 초기화도 하고 인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에 보시면은 컴포넌트에서 인젝트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만 주입하도록 상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위에 컴포넌트에서 인젝트 메인 액티비티만 주입받도록 가능하도록 선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그 빨간 줄 위에 있는 라떼 컴포넌트.인젝션 디스, 인젝트 디스로 주입해서 모듈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대거 드링크 컴포넌트가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그 안에 생성을 했던 메서드를 사용해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주입시키는 그림을 가지고 또 코드로, 예제 코드로도 좀 봤는데 감이 조금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또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인은 순수한 코틀린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코틀린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API 제공하는 경량화된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 코틀린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고,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한 코드 생성, 리플렉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량화된 의존성 주입 프레임워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은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의 구현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과 디펜던시 인젝션 패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개발자들 간에 이를 바라보시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틀린 DSL이라는 특정 언어로 어노테이션이나 특별한 클래스를 만들 필요 없이 특정 언어로 사용이 가능하고, 리플렉션이 없어서 빠르고, 그리고 완전한 코틀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이 또 뭐냐? 아까 막 인버전 오브 컨트롤에서 제어의 역전이고 뭐고 막 다 배우고 왔더니 또 배워야 될 게 나왔죠.
이게 뭐라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서비스 로케이터는 마틴, 아시겠지만 마틴 파울러가 설명한 이후로 잘 알려진 패턴이에요. 사실 이제 서비스와 컴포넌트를 쉽게 검색을 쉽게 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의 목적은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 인스턴스를 반환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서비스 소비자를 구체적인 클래스에서 분리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고요. 로케이터로부터 요청을 해서 원하는 것을 불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잠깐 아까 코트네임 DSL이라고 했는데, 이 DSL이라는 거는 도메인 특화 언어,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는 특정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특정한 도메인을 적용하는데 특화된 컴퓨터 언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범용적인 언어, 자막어나 이런 거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포트린에서는 왜 DSL을 사용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포트린에서는 DSL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런 어노테이션을 통한 코드 생성 대신에 DSL을 활용해서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를 사용해서 유전성을 주입하기 위한 똑똑하고 실용적인 API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DSL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로케이터를 가지고 카페라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스턴스, 객체를 서비스 로케이터로부터 요청을 해서 불러내서 필요할 때 가져와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코인에서도 꼭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 있어요. 아까 그 어노테이션들을 알아봤던 것처럼. 그래서 좀 많아서 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듈이라고 해서 코인 모듈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하고요. 팩토리, 인스턴스를 제공해 주는데 매번 생성해 주게 되고, 싱글이라는 개념이 대거의 싱글톤과 비슷한데, 앱이 살아있는 동안 전역적으로 사용 가능한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빔이라는 그런 키워드로도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인드는 주어진 인스턴스와 추가적인 타입을 바인딩할 때 쓰이고, 종속시킬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겟은 컴포넌트 내에서 알맞은 의존성을 주입하는데요. 제공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프이라는 거는 범위가 지정된 정의에 대한 논리 그룹을 또 정의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만 들으면 또 잘 모르겠으니까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대거 예제와 같이 좀 같은 거를 코인을 적용하는 예제를 준비했어요. 밀크, 에스프레소, 커피, 라떼 클래스를 아까처럼 정의를 했죠. 근데 대신 이번 코드에서는 인젝트, 어노테이션이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인을 처음 시작하려면 스타트 코인 함수만 호출하면 된다고, 굉장히 우리 이렇게 쉬워 라고 도큐멘트에 좀 나와 있어요. 네, 인터페이스 또는 다른 특별한 클래스가 필요가 없이 스타트 코인만 호출을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듈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파라미터의 my 모듈들은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 정의 목록들을 저희가 정의하는 목록들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 모듈들에서 라떼 객체의 각각 파라미터들의 get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 get은 get으로 주입할 각 컴포넌트끼리의 유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을 호출하면 커피하고 밀크 객체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해서 저희는 라떼에 커피와 밀크를 넣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get을 호출하면 커피, 밀크 객체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요청된 필요한 구성 요소 인스턴스의 get 함수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대거2에서 유전성을 제공하는 각 메소드에 4개 변수를 넣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또 get 함수가 뭔데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냐, 그래서 get 함수를 타고 들어가서 잠깐 보면은 get 함수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모르는 게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리파이드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 리파이드라는 거는 타입 파라미터인데, 일단 리파이드 영어 뜻을 보면은
구체화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리파인 타입 파라미터를 정의하면 마치 이제 클래스처럼 타입 파라미터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인라인 펑션인데요. 인라인 함수로 리플렉션이 필요 없고, 참고로 인라인이 아닌 함수에는 리파인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함수가 또 뭔지 조금 이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대거와 코인을 알아보는 자리라서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get 함수는 다시 말하면은 런타임 타입 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getCoin.get 하셔가지고 클래스 그리고 한정자 범위 4개 변수 스코프 파라미터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런타임에서 가져올 객체들의 타입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get 함수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 생성자에 필요한 종속성을 찾아서 검색해서 레이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네릭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파이드 한정대로 타입 파라미터를 정규화했기 때문에 이제 메서드 내부에서는 일반 클래스처럼 액세스를 그냥 get 그렇게 펑션 쓰는 것처럼 바로 액세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가 인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에서의 주입은 buy inje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거에서 인젝트 키워드와 유사한데요. 근데 항상 지연 초기화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트인 처음에 사용하셔서 배우시게 되면 뭐 레이트 이닛이나 레이지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트린에서 말해주는 지연 초기화를 해서 생성하는 시점이 달라서 객체를 사용하는 시점에 생성을 하기 때문에 성능상의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코트린의 장점 중에 하나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get 함수는 필요한 앞에 장에서 말했듯이 get 함수는 필요한 경우 종속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제네릭 함수이고, 이 get을 2번에 get을 사용해서 액티비티 내에서 의존성을 해결할 수 있는 예제이고요. get 함수를 호출하면 타입 추론을 통해서 이미 생성된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다다다 설명을 했는데, 대거 코인의 간단한 뭐 예제까지 살펴봤어요. 각 라이브러리의 장단점이 뭘까를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대거 툴의 장점이라고 하면 대거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겠죠. 리플렉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리플렉션을 사용하게 되면 유전성 그래프를 모두 검색하게 되면서 아까 그래프들이 막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예제를 사용한 거니까 그냥 뭐 A와 B의 뭐 유전성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유전성이 엄청 많은 진짜 실생활에서 쓰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모두 검색을 하게 되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검색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대거 1보다 효율이 13% 올랐다고 구글 쪽에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래프 유효성, 그리고 환경 설정, 전제 조건들을 컴파일단에 검사를 하고, 이 컴파일 타임에서 미리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런타임에 가서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에러가 나는 거 발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계속 빌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컴파일단에서 에러를 뽑아주는 거는 개발자들에게는 좀 빨리 에러를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노테이션의 사용으로 코드를 간단하게 모듈이나 컴포넌트 그리고 되게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공유되는 인스턴스의 접근을 단순화하게 되는데, 뷰나 뭐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리소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된 인스턴스를 얻는 방법을 단순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PI 클라이언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API 접근을 하는 거를 싱글톤으로 선언을 해놓으면 인젝트 어노테이션만으로도 그 선언되는 싱글톤 그 필드를 인젝트해서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의존성이 쉬운 복잡한 의존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쉬운 환경 설정 그리고 객체가 생성되는 암묵적인 순서를 대거2가 의존성 그래프를 통해서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들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직접 작성해야 하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작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리팩터링에도 도움이 된다고 장점을 들 수 있고요. 또 쉬운 유닛 통합 테스트에 쉬운 유닛 통합 테스트를 또 장점을 들 수가 있는데, 이전성 그래프가 생성되므로 네트워크, 아까 말했던 API 클라이언트 같은 네트워크 응답을 하는 모듈을 개발자가 원하는 행동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듈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뭐 유전성 주입을 뭐 끊는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뭐 변경을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쉽게 바꿀 수가 있고 유연한 코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모듈로 만들어 놓으면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추게 되니까 테스트를 하기에도 테스트를 하다가 뭐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 유전성을 뭐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로 쉽게 유지 고수가 용이하고 장점을 듭니다. 네, 단점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러닝 커브가 높다라는 단점이 가장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많이 힘들었는데요. 러닝 커브가 높은 편이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약간 좀 잘못 사용되기도 쉽다고 해요. 그래서 뭐 리플렉션, 뭐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뭐 그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디펜던시 그래프를 생성하는 데 또 많은 블록에서 또 대거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되게 많은 예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저도 더 많은 예제를 봐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혼돈인데 이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단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근데 어노테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외워도 막상 코드에서 뭐 어디다가 모듈을 붙여야 되는지, 뭐 어디다가 뭐 스코프 어노테이션을 붙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마저도 약간 러닝 커브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종 관계에 대한 코드 트래킹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어노테이션 기반이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컴파일 단에서 에러를 방출하기 때문에 런타임은 줄어들지만 어노테이션이 많아질수록 애초에 컴파일 단에서 검사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컴파일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컴파일 오버헤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컴포넌트와 많은 또 파일이 필요해요. 아까 컴포넌트 그리고 모듈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인젝트 하려면은 프로바이디즈 어노테이션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들, 모든 화면들 같은 것들을 다 DI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시려면 컴포넌트 모듈 화면, 컴포넌트 모듈 화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일이 좀 많이 분산되고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또 사용자가 아니고 개발자가 다른 또 팀원들과 볼 때 또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또 볼게요. 코인의 장점으로는 어노테이션 과정이 없어서 컴파일이 빠르다고 하고요. 모든 의존 관계 설정을 수정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시 생성하고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컴파일 과정이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코틀린을 써줬던 분들이라면 학습하기도 쉽고 설치하기도 그래드를 그냥 코인 그래드를 넣으시면 되니까 설치도 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틀린 DSL은 도메인 수준에서 검증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같은 코틀린 언어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틀린 언어의 구조가 안정적이라면 그 언어에서 쓰여진 문장은 그 분야 코틀린을 쓰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런타임 중 에러가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계속 컴파일, 런타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는 대거는 런타임 중 에러가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의 반대로 단점이 이제 코인에서는 런타임 중 에러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그래서 실제로 빌드를 해야지만 에러가 났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단점이고 대거와는 반대로 또 런타임 시 의존성을 찾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초기 비용과 매우 좁은 적용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코틀린을 쓰셨던 분들이라면 도큐멘트를 보고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꼭 코인을 쓰기 위해서 코틀린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인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일단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초기 비용이 있죠. 그리고 많은 또 대거만큼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좋은 많은 예제를 찾아보니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긴 시간 또 대거의 코어힐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으니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좀 사용을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실제 API를 사용해서 예제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GitHub 유저 서치 API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이름, GitHub 유저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그 리스트가 이제 그 해당 유저들이 나오는 건데 유저 서치 API를 사용해서 유저 이름을 검색하면 리스트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대거와 코인을 이용해서 예제를 짜봤어요. 먼저 API 통신에 필요한 API 클라이언트를 싱글톤으로 만들고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뭐 베이스 URL에서 GitHub 뭐 이런 거 만들고 네트워크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API 클라이언트 모듈을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HTTP로 HTTP3를 사용해서 OKHTTP3를 사용해서 로깅 레벨을 설정하는 provides annotation을 담는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annotation으로 provides annotation으로 일정성 객체를 생성할 메소드를 정의하고 반환 타입에 따라서 컴포넌트가 검색하여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서드들을요. 그리고 이 위에서 만들었던 그 GitHub 유저 API 클라이언트를 이 밑에 보시면은 provides OK HTTP 클라이언트에 넘겨서 provides 생성하도록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GitHub 유저 리스트 모듈을 또 생성을 해서 위에 API 클라이언트 모듈을 인클루드 시켰어요. 보시면은 인클루드 시키신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여기 이것도 모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모듈을 또 여기에 이제 가져와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또 만듭니다.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위에서 만들어 놓은 GitHub 유저 리스트 모듈을 가져오죠. 저기 보시면은 컴포넌트 어노테이션 옆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모듈을 가져와서 씁니다. 그 모듈을 인젝트 주입할 곳은 메인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밑에 보시면은 펑션 인젝트 메인 액티비티를 파라미터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놓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프레젠터 인풋 파일은 프레젠터에서 선언해놓은 메서드의 구현체인데요. 여기에서 인젝트가 컨스트럭트 앞에 있는 것은 생성자가 클래스 생성 중에 모든 매개변수의 유전성을 모으도록 대거에서 지시를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생성자가 인젝트 되었기 때문에 대거를 통해서 메인 프레젠터 인풋의 유전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입받을 프레젠터를 선언을 합니다. 이 프레젠터는 프레젠터 인풋의 구현부에 get GitHub 유저 리스트를 실행하여 검색 API를 호출하고 리스트 정보를 받아오도록 합니다. 저 밑에 보시면 검색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레젠터에서 저 유저 리스트를 가져오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호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컴포넌트를 초기화를 합니다. 사실 대거 컴포넌트 초기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단어를 빼서 콘크리트에서는 그냥 인젝트 하는 부분만 호출해도 되고요. 컴포넌트에서 메인 액티비티만 주입을 가능하도록 인젝트 펑션을 선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점 인젝트 디스로 주입을 하고 모듈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코드에서 프로젝트의 의존성을 요청하면 메인 액티비티와 연결된 GitHub 유저 리스트 모듈에 대해서 생성하고 주입하는 게 되는데요. 바로 위라고 하시면 아까 여기서 저 위에 레이트 이니파 프레젠터, 메인 프레젠터를 인젝트를 했고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연결된 GitHub 유저 리스트 모듈에서 생성하고 주입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 유저 리스트 모듈에서는 provides main presenter 아까 만들어 놓은 provides 펑션을 생성하여 주입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컴포넌트 초기화를 하면 위에서 선언한 프레젠트에 자동으로 객체가 주입이 됩니다. 정말 네, 신기하죠? 네, 위에서 보여드렸던 코드를 좀 다시 보면은 프레젠트 의존성을 요청하면 메인 액티비티에 연결된 GitHub 유저 리스트 모듈에서 생성하고 주입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GitHub 유저 리스트 모듈에서는 메인 프레젠트 타입에 provide main
메인 프레젠터 타입에 프로바이드 메인 프레젠터를 생성하여 주입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메소드가. 네, 그래서 모양도 똑같고 같은 유저 서치에 가진 예제를 코인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코인은 대거처럼 이제 특별하게 컴포넌트, 제가 막 계속 줄줄줄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 다 필요가 없어요. 컴포넌트 모듈 파일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 DSL을 이용해서 바로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막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는 모듈이고, 이게 바로 모듈을 선언한 거예요. 제가 유저 리스트 모듈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대거로 API 아까 대거 예제에서 API 클라이언트를 만든 것처럼 코인으로도 또 이렇게 모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I 모듈을 좀 만들어서 뭐 도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레트로핏을 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었고, 이 정의한 거 가지고 스타트 코인 인자에 넘길 M 모듈스 어레이를 생성하는 코드를 이 빨간 상자, 아래의 빨간 상자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 모듈스라고 해서 리스트 오브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위에 만든 API 모듈하고 또 유저 리스트 모듈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듈스는 스타트 코인 인자의 컨텍스트와 그리고 모듈, 아까 만든 모듈을 넣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메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한 번만 모듈 수를 초기화하게 되면 다 가져다가 이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예제에서는 이제 메인 프레젠터 인터페이스 객체를 주입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바이 인젝트로 주입을 시키고 있고, 실제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은 프레젠터 유저 데이터를 호출하는 이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은 항상 지연 초기화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시점이 이렇게 호출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예제 코드는 깃허브에 있고요. 조금 조급하게 짜느라고 다시 보시기에 좀 엉성할 수 있지만 아무튼 앱은 돌아가는데, 네, 언제든지 이거는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슈나 코드 리뷰 같은 거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무엇이 우리 프로젝트에 더 어울릴까를 고민을 해보면, 사실 다양한 상황에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위에서 예제로도 보셨겠지만 확실히 코드량의 차이는 있어요. 대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야 되는 필요한 클래스들이 있고, 또 근데 코인은 반대로 코인 DSL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클래스가 아니라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키워드 같은 것들만 잘 알고 쓰면 되니까 일단 코드량의 차이는 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DSL이라는 특성으로 코틀린 사용자분들은 코인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도큐멘트 좀 읽어보고 쓰시면 되니까. 근데 저처럼 저는 이제 코틀린을 처음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 대거를 주입하고 그 대거한 거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코인을 적용하는 걸 했는데, 처음 예제 짤 때는 대거로 짰던 예전 그 경험이 있어서 대거를 또 시작을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같은 DI니까 뭐 좀 코인으로 수정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코인으로 바꾸려니까 프로젝트 구조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컴포넌트나 이 모듈들 자체가 파일이 필요가 없으니까 좀 막 지워야 되는 것도 있고 좀 바꾸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초에 코틀린 프로젝트에 코인을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경험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바와 코틀린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다 바꾸지 못하거나 새로 프로젝트 시작한 게 아니고 자바나 코틀린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 뭐 제가 아까 그냥 예로 들어드린 뭐 API 같은 모듈이나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대거로 해서 주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얻는 이점이 무엇일까요? 저와 이제 팀원들이 공부를 해서.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면서 얻는 장점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게 공부해서 얻는 이점, 그것은 의존성 사용으로 얻는 이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DI, 의존성 주입을 사용해서 얻는 장점이라는 거는 뭐 되게 진부한 설명이지만 DI를 사용하게 되면 추상화를 통해 정의된 객체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동적 흐름이 가능해져서 부연시에 연결되는 클래스들이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면 결합도가 느슨해진다. 뭐 결합도가 느슨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테스트가 용이하고 모듈을 뭐 넣었다 뺐다 하는데 용이하고, 그리고 의존성 주입 혹은 서비스 로케이터 같은 방식으로 런타임에 바인딩되면서 의존성은 외부에 주입되고 환결 설정도 되고 재사용도 되고, 그리고 추상화된 것을 주입할 때 많은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 해당 객체의 구현만 변경하면 되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주입되는 객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된 인스턴스의 스코프를 따로 다룰 수가 있고, 그 개발자 관점으로 볼 때는 앱의 객체들은 인스턴스 생명과 생명 주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되게 관리를 하거나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부 대거를 사용하게 되거나 뭐 DI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DI 프레임워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장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 대거 포인 뭘 쓰라면 좋다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네 여러분들 팀원 그리고 여러분들 서비스에 따라서 장단점을 따져보시고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거가 러닝 커브가 높다고 하지만 코인 또한 코트린을 써야 되는데 코트린을 처음 배우게 되면 그것 또한 언어에 따른 러닝 커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트린도 잘 써야 되잖아요. 이 또한 러닝 커브고 나 혼자 개발자로 있다 하면 막 툭툭툭해서 보고 쓰면 되지만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코드를 같은 팀원들이 봐야 되고 그 팀원들이 나가는 다른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서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 그리고 DI 같은 것들은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단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회의하고 선택을 하고 거기에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넘기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